네, 안녕하십니까. 판달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잘생긴 장수원이라고 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낭비되는 시간 없게 저는 간략하게 핵심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자, 제가 다음 코스, 다음 정규반,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으로 제가 담당하게 될 정규반, 그리고 특강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1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 기본반, 그리고 공통수학 1 기본 RPM반, 그리고 중2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조금 높은 반으로 좀 극단적으로 제가 열리게 된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여름방학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통수학 2 고쟁이 1, 2스텝, 그리고 대수 1, 2스텝, 고쟁이 1, 2스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열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열리게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주안을 두고 중점을 두고 보통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제가 어쨌든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네, 다 아시겠지만 좀 진부한 내용 간략하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은 다 이제 수학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뿐만 아니고 여름방학에 이제 조금 시간이 확보가 될 때, 이때 수학에 시간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한창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2학년, 3학년 학부모님이시라고 하면은 지금 한창 그 내신 대비 기간이잖아요. 내신 대비 기간이고, 저도 지금 2학년 내신 담당, 대천반 그리고 연합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기 과목이라든지 타 과목이랑 다르게 단기간에 50점 받는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10점, 20점 올리는 게 그런 것도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수학 공부에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은 어머님들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수학 공부에 투자를 한다, 이건 선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일예로 지금 제 수업을 듣는 그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 중에 공수 원투를 1년 동안 지금 했대요. 그리고 뭐 대수까지 한 친구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중2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2 친구가 중2 기본 내용을 몰라요. 기본 내용을 몰라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설명은 해주지만, 네, 센 B단계의 기본 유형도 지금 못 다루는 친구가 공수 원투를 하고 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머니, 제가 공부를 좀 재밌어 하기 시작했던 딱 기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를 했었고, 딱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첫 시험을 쳤는데, 그때 전교 1등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그때부터 공부가 재밌었어요, 사실. 예, 그 전에는 재미없다가, 아니, 뭐 재밌는지 없는지도 저도 몰랐다가, 그 결과물, 성취가 저한테 보이니까, 아,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하니까 뭐, 할만하네. 이런 걸 느끼는 순간부터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피드백이 들어와가지고 더 하게 됐던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기본 내용도 아직 완벽까지도 아니에요. 평균 이상도 아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공수 원투 그리고 대수 미적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져갈까요? 선생님이 100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2, 30은 가져갈까요? 못 가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간이 확보가 된다고 해가지고 선행을 지금 바짝 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중등 과정에 이번에 특강을 맡진 않긴 하지만 저희 그 부원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중등 과정 특강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담당을 하시는 과정들이 또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왜냐면 저희 입태를 보심으로 해서 그 점수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점검 보고 부원장님께서 직접 전화로 상담도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이 친구는 요 정도 수준에서 뭐 이해하시기 쉽게 문제집 수준으로 해서, 아, 이 친구는 센 B 혹은 센 C,
혹은 고쟁이 1, 2스텝 정도 지금 성취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한다면 어떤 교재, 어떤 과정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을 활용을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속도를 내셔서 진도를 쭉쭉 빼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중등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가장, 네, 그 제 포스터에도 나와 있죠. 저는 강의를 할 때,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문제를 푸는 것하고 풀이를 설계해서 풀이를 푸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측면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머님들 그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푸시면서 딱 수학 문제 딱 내 눈앞에 오면은 일단 요거 줄 끄면서 이거니까 여기에 대입하고 식 이렇게 되니까 연립해가지고 답 내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문제들은 풀 수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들은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 그리고 조건이 숨겨져 있다든지 좀 꼬아서 낸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심화된 난이도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게, 일단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신 대비 2학년 친구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문제 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중2 문제고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미적하고 있는 친구들도 몰라가지고 풀이를 못하고 질문을 하는 문제예요.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어머님들 설명회 여러 군데 다니다 보시면은 엄청 장난 아닌 그래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거는 엄청나게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친구들이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출처가 일품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일품 가장 각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모아놓은 문제인데, 선행하는 친구들 일품 다 풀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일품 다 풀어봤을 텐데도, 그리고 미적까지 한 친구인데도 못 풀어요. 네, 못 풀리고 다 오답률 거의 95% 이상인 문제예요. 간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가 아까 강조했던 문제를 그냥 푸는 것과 설계해서 푸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항상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 않지만,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안 하고 일단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고요, 친구들은.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서 나한테 어떤 조건을 줬는가? 어떤 힌트를 줬는가? 힌트가 몇 개 있는가? 그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가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 활용되는 수학적인 요소를 들고 와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냥 수학학원 와가지고 문제 풀면은 이제 강의 듣고 이론적인 내용 듣고 3번에만 집중을 하고 1번, 2번을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해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하냐면, 그 예제 문제가 딱 띄워졌습니다. 예제 문제가 띄워졌으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뭐냐?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도 그 표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정답의 핵심, 딱 A, B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뭘 구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내 목표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1번 지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자물쇠와 열쇠라고 생각을 하면, 자물쇠가 이 문제에서 몇 개가 채워져 있는지, 어떤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지, 자물쇠가 몇 개가 채워져 있는지부터 규명을 해야 돼요. 보통 친구들은 자물쇠가 있구나, 요거 넣어가지고 이 숫자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구해내야지인데, 보통 숨겨져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물쇠가 만약에 두 개, 세 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열쇠도 두 개가 돼야 되고 세 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그 구조, 내가 지금 뭘 들고 있고 몇 개를 들고 있고, 그럼 내가 지금 아직까지 못 찾았으면 몇 개를 더 찾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서 마지막 숨겨진 조건, 내가 찾아야 되는 조건, 그걸 찾기 위해서 수학적인 요소, 어떤 요소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3번까지 이 구조로 가는 연습을 저는 항상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문제를 잘 푼다, 뭐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어머님들 다 보셨겠지만 지금 문제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완벽하게 y는 2분의 1x라고 완벽한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ax 플러스 b. 직선의 방정식은 점 조건 두 개, 정보가 두 개만 있으면, 우리가 점 두 개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항상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A와 B, 내가 모르는 문자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조건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개? 그럼 자물쇠가 지금 두 개인 거예요. 열쇠가 두 개 필요하죠. 그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 지금 A, B, C가 있을 때 A, B와 AC의 길이가 4대 1이다. A, B와 AC 길이가 4대 1이다. 여기서 열쇠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두 직선이 10,5에서 만난다. 10,5에서 만난다는 말은 여기에 내가 10,5를 넣었을 때 죄송합니다. 10,5를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도 10,5를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열쇠를 두 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이 두 개 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대수 미적까지 선행한 친구들은 뭘 생각을 하냐. 여기 지금 X축의 수직의 한 직선 위에 있는 A, B, C가 있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X는 T라는 이상한 새로운 문자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자물쇠 하나를 더 만드는 꼴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 문제에서 내가 몇 개를 알아야 되고, 그럼 문제에서 그것에 대한 해답인 열쇠를 어디에 숨겨놨는지, 몇 개를 숨겨놨는지 찾아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수학적인 요소, 직선의 방정식 요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선의 방정식은 점조건 두 개, 내가 모르는 거 두 개만 해결하면 된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도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제가 설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2학년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24년도 숙명여중 기출이거든요. 숙명여중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출인데, 이 문제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파트라고 문제를 냈는데, 사실 직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한번 쭉 읽어보셨을 때 상황은 파악이 되죠. 근데 요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한 힌트, 내가 뭘 구해야 되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친구들이 깨닫고 패턴을 찾는 걸로 바로 갈 거예요. 다른 요소로.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론은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를 내는 걸로 답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필요한 수학적 요소는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킬러 문제들, 만약에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어떻게든 풀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시간 뭐 10분, 15분 쓰다가 못 풀고 끝났겠죠.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서 점점 격자점을 만들어가면서 숫자가 커지는데, 그럼 202번째, 202번째 점은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지금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숫자들이 1, 4, 9, 25, 36,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예요. 제곱수. 네, 제곱수라는 걸, 요거는 그럼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으면 빨리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런 걸 찾아냈겠죠. 그 규칙이 요렇게 이제 요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가지고 답을 내는 문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설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제도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내가 뭘 구해야 되고 뭘
안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찾아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하면 네, 이런 어려운 문제도 빠르게 방향성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뭘 구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뭘 들고 있지? 어떤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되지? 항상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모든 과정들도 다 똑같을 텐데 네, 정규반은 그렇게 진행되고 특히나 요번에 고쟁이 특강을 맡게 돼가지고 대수 그리고 공통수학 2, 공통수학 2 대수 과정을 맡게 됐습니다. 공통수학 2 대수 모두 지금 가장 지금 미적 보통 저희가 우리나라 수학의 정규 교과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사실 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으로서 함수로서 함수의 가장 끝단으로 가서 함수의 그래프, 기울기, 변화량 그리고 면적을 배우는 미적분까지 가기 직전의 과정이 이제 공통수학 2와 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공통수학 2와 대수는 이제 함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단 말이죠. 함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뤄가지고 공통수학 1,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해도 네, 지나치지 않은 과목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해도 그리고 새로 유입된 친구들만 해도 공통 수학 1, 2만 지금 뭐 1년째 돌리고 있고 몇 번을 돌렸다. 근데 잘 해결이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신데 그래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네,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수 1, 2는 대수 미적의 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중등 수학을 할 때 곱셈, 나눗셈을 중등 수학에서 계속 활용을 했죠. 아주 기본처럼 활용을 했죠. 근데 고등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곱셈, 나눗셈 이런 거를 나눗셈 이런 거를 공수 1, 공수 2에서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수 1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곱셈 공식 그리고 인수분해 기억나시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게 우리가 고등 수학에서 배우는 곱셈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함수의 기본 그리고 그래프의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면서 뭐 그래프를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해석하고 하는 연습을 공수 1, 2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인 선행은 저는 네, 지양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공수 1, 2를 확실히 하고 그럼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다음 코스로 넘어가도 되느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적어도 센으로 많이 푸시죠. 센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푸실 때니까 센 기준으로 봤을 때 센 C단계를 반 정도는 본인이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음 코스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센 B난이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센 B난이도에서도 대표 문제가 있고 중난이도 문제가 있고 상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센 B의 상난이도를 모두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센 C난이도를 그래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혼자서 풀이를 하고 맞출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가 되면은 저는 그 정도가 돼야 다음 코스를 밟을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까지만 해도 그 위에까지 뭐 1품이나 블랙라벨이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될 조건이라고 하면은 너무 높긴 하고요. 그리고 블랙라벨 말씀하시면 보통 블랙라벨 3스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2스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고증이 2스텝 같은 경우에는 센 B랑 비교를 했을 때 센 B의 상난이도 그리고 센 C의 뭐 조금 친구들이 잘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그 사이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이 난이도라 가지고 딱 특강으로 잡기에 딱 좋은 난이도고 블랙라벨 3스텝까지 하면 정말 좋죠. 근데 공수 1도 그렇고 공수 2도 그렇고 바로 이제 한 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견 그리고 두 번째 들은 다음에 블랙라벨 3스텝을 풀었을 때 잘 푼다? 본인이 반 이상 풀이를 한다? 그럼 네, 저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블랙라벨 3스텝 이상 풀 수 있으면 그 반 정도 풀 수 있으면 다음 코스 당연히 넘어가도 되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높게 기준을 잡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만 계속 돌리다가
다음 코스 진행이 좀 늦어지고 하면 저희한테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네. 물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학원 친구 중에 제 학생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 학생인데 어머님이 진도 나가는 거, 선행 나가는 걸 좀 극도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머님이 계셔요. 어머니 계셔가지고 선행을 진행을 안 하고 중등범위만 계속 다루신 거예요. 계속 다루신 어머님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특징이 뭐냐면은, 그 학생이 지금 내신 대비를 하면 저희 학원에서 1등이에요. 그 학년에서. 내신 대비하면.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정도로 그 본인의 중등 범위를 탄탄하게 했으면, 그 친구는 일품도 했고, 뭐 고쟁이도 했고, 블랙라벨도 했죠. 중등 범위에서. 그런 친구들은 그때 이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선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막히는 부분이 없이 쭉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중등 범위에서 이걸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는 적어도 그 마지노선을 공수 1, 2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수 1, 2로 완벽하게 하면 공수 1, 2가 저희 그 대학교에서 개론이랑 그 총론 과목이 있고 개론 과목이 있잖아요. 공수 1, 2까지가 총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준비물을 갖추는 게 공수 1, 2라 가지고 공수 1, 2가 모쟁이 2스텝 이상, 그리고 3스텝도 건드려 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풀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대수미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공수 1, 2 진짜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극단적이긴 해요. 여기 1학년은 공통수업 원반 하나 열려 있고, 뭐 미적분 1, 미적분 2가 열려 있는데, 네. 뭐 제가 이제 끝나고도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릴 거고, 특강도 네, 고쟁이 2스텝이라 가지고 조금 높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1스텝부터 2스텝까지 커버를 할 예정이고, 네, 조금 더 그러면 진행이 더 가능한 친구 같은 경우에 3스텝도 클리닉으로 충분히 다뤄줄 수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따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커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유인물에 나와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죠. 다음 연사께 제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